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든 여왕 엘리자베스 1세. 튜더 왕조 헨리 8세의 딸로 태어나 파란만장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이후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찔러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든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십 년간 여성의 권리와 권위가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을 목격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여성적 파워가 점차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사람들이 권력의 양면성을 바라보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평가를 종합해볼 때 한 여성 통치자가 보여준 놀라운 리더십은 시대를 뛰어넘어 특별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녀의 리더십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남성적 권력이라고 여겨졌던 특성과 여성적 권력으로 간주되던 기질을 고루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즉 필요할 때는 공격적으로 변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외교적으로는 적극적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남성형 리더십에 더해 주변인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경쟁자까지도 설득하거나 이해하려 하며 상대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보여주는 여성형 리더십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이 균형은 국가 운영뿐 아니라 사적 관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권위를 확대하길 원하거나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에서 지혜로운 통치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엘리자베스 1세와 그녀의 통치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놀랍고도 영감을 주는 사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533년 9월 7일 런던 인근의 그리니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튜더 왕조의 헨리 8세, 어머니는 두 번째 왕비 앤 불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엘리자베스의 삶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앤 불린은 헨리 8세에게 간통죄와 반역죄로 몰려 참수당했고 이를 계기로 엘리자베스는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합니다. 아버지 헨리 8세가 그녀를 직접 런던탑에 감금시키기도 했지요. 엘리자베스에게 더욱 가혹했던 것은 이복 언니이자 잉글랜드의 피의 메리로 불리던 메리 1세의 가톨릭 복귀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종교 갈등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메리 1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은 결국 와이어트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오해까지 받아 다시금 런던탑에 유폐되는 고초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옥에서 풀려난 뒤 인문주의자인 로저 어스컷 밑에서 그리스 라틴의 구전을 배우며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여러 외국어를 익히고 음악과 신학에도 능통해졌습니다. 메리 1세가 죽자 25세의 젊은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던 1558년 영국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종교적 대립은 나라를 분열시켰고 전임 메리 1세의 잔혹한 정책은 국민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의 구혼을 단호히 거절하고 국왕이 종교상의 최고 권위자임을 인정받도록 하는 수장령과 통일령을 부활시켰습니다. 이 조치로 전 국민에게 영국 국교회 의식과 기도서를 강제하게 함으로써 국교의 확립에 성공했고 가톨릭파와 청교도를 강력히 억압하며 종교적 통일을 추진했습니다. 종교 정책은 당시 통치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였는데 엘리자베스는 단호한 태도와 함께 필요할 때는 타협을 모색하는 이중 전략을 잘 구사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종교 정책은 훗날 영국의 안정을 되찾고 해상 무역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의회 운영 방식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강제와 양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면서도 동시에 의회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했습니다. 45년간 치세 동안 의회가 소집된 횟수가 극히 적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또한 추밀원 중심의 정치를 펼쳐 효율적이고 기민한 결정을 내렸고 정치범을 위한 성실청과 종교범을 위한 특설 고등법원을 각각 두어 국가기강을 확립했습니다. 당시의 영국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전임 왕들의 재정 방만으로 인해 나라 국가는 텅 비어 있었고 수도원이 해산된 뒤 갈 곳을 잃은 농민들이 늘어났으며 계속된 인클로저 운동으로 영세 농민이 몰락해 빈곤층이 급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무 고문이었던 토머스 그레셴의 제안을 수용하여 대대적인 화폐 개주를 단행했습니다. 금과 은의 가치를 일정하게 하여 화폐 제도를 통일함으로써 물가 폭등을 억제하고 재정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도제 조례를 통해 노동시간과 임금을 조정했고 1601년 빈민구제법을 시행하여 인클로저 운동과 수도원 해산으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극단적 무산화를 막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상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채택하여 유리제당, 제분, 금속, 광산 등 다양한 공업 분야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습니다. 모직물 공업이 발전하자 영국 상인들은 해외로 진출해 무역 범위를 점차 넓혀갔습니다. 왕실은 모험 상인조합을 비롯해 여러 무역단체에 특허장을 주어 독점적 교역권을 허락했고 영국산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특히 1600년에 설립된 동인도 회사는 훗날 대영 제국의 세계적 패권의 초석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 회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양과의 향신료 무역, 면직물 거래를 확대해 영국을 점차 해양 무역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 기간 중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꼽으라면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보낸 무적 함대를 꺾은 사건일 것입니다. 스페인은 당시 구대륙과 신대륙을 아우르며 막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배척한 데 대한 복수를 꿈꾸었고 동시에 가톨릭 국가의 권위를 세우고자 영국을 침공하려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침략 위협에 맞서 네덜란드의 독립을 지원하고 탁월한 항해가였던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존 호킨스에게 스페인 무역선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해상 교전은 대서양 곳곳에서 벌어졌고 결국 1588년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대규모 해전이 벌어지면서 운명의 승부가 갈립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영국 해협의 악천후와 영국 함대의 신속한 화포 공격, 해협 지형에 맞춘 기민한 움직임에 당황하여 대패했고 살아남은 함선들은 북해 쪽으로 멀리 돌아서 도망치 풍랑과 식량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적이라 불리던 거대한 함대를 무너뜨린 이 승리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영국인의 절대적 지지를 안겨주었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뻗어가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여러 차례 혼담과 구혼이 있었지만 통치자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결혼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을 뿐 실제로 배우자를 맞이하진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대표적 예이지만 그 외에도 프랑스나 신성 로마 제국의 왕족들이 꾸준히 접근했으나 그녀는 번번이 거절하거나 결정을 미루었습니다. 이러한 무결혼 외교는 왕실 동맹을 통해 힘을 얻는 당대 유럽 군주들의 정통 방식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엘리자베스는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잉글랜드의 절대적 통치자라는 권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백성들은 결혼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그녀를 지지했고 훗날 처녀 여왕이라 불리며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름답지 않다고 평가되었던 그녀의 외모는 이런 통치 철학과 어우러져 오히려 신비로운 이미지로 소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궁정 예복에서 가슴을 과감히 드러내는 파격적인 의상을 즐겨 입었고 장신구를 과하게 사용해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이는 여왕의 몸은 국가 자체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내보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이끈 시대는 단지 정치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영국 르네상스라 불리는 문화의 황금기를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에드문드 스펜서, 프랜시스 베이컨 등 기라성 같은 문인학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문학의 상징인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와 동시대를 살았으며 그녀가 후원한 궁정 공연에도 자주 초대되었습니다. 베이컨은 과학적 철학적 사유를 발전시켜 지식은 힘이라는 명제를 주창하였고 스펜서는 요정 여왕 다음에서 엘리자베스를 이상화된 군주의 전형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한낱 섬나라가 아니라 해양 무역으로 불을 쌓고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해상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연극, 시, 음악, 철학이 발달했고 사람들은 이 시기를 명랑한 잉글랜드라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당시 문화예술 발전은 이후 17세기, 18세기 대영제국 시대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엘리자베스도 자연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1590년대 들어 그녀가 나이가 들자 귀족들은 점차 다른 정치적 세력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하원에서는 독점권 부여 정책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과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군주에게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왕권에 대한 대항 세력이 서서히 자라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국가 운영에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바다 건너 펼쳐진 무역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치범과 종교범에 대한 사법 처리를 감독하며 외교적 분쟁을 조율하느라 늘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스스로는 늘 업무를 놓지 못한다고 토로했지만 그건 동시에 나라를 위해 생애를 바친다는 자기 확신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1603년 그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의사와 신하들은 안정을 취하도록 권유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마지막까지도 국정을 돌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치러야 할 여러 전쟁과 정책 과제가 산적했기에 그녀는 잠시라도 긴장을 풀면 영국이 흔들릴 수 있다. 는 두려움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종이 다가왔을 때 남긴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주 짧은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어. 이는 그녀가 자신의 삶 전체를 반추하며 남긴 소회였을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 화려한 궁정 복식과 해상무역으로 얻은 부 역시 일순간의 것임을 자각했기에 나온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죽자 아이러니하게도 후계자로는 처형된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두 종교파의 갈등 속에서 결국 하나의 왕위 계승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아이러니였지요.
45년이라는 통치 기간 동안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종교적 갈등이 극심하던 시기에 국교를 확립하고 가톨릭과 청교도를 억압함으로써 강력한 중앙 집권적 권위를 확보했으며 동시에 의회의 견해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칫 독재로 흐를 수 있는 절대주의를 교묘히 조절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 정책으로 무역과 공업을 발전시켜 국가 재정을 탄탄히 했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너뜨려 대양의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보여준 인간적 면모, 즉 미혼으로 있으면서도 외교적 결혼 카드를 계속 사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했던 노련함, 경쟁자까지도 공감하거나 설득하려 했던 태도, 지지자들의 헌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외유내강의 스타일은 리더십이란 결국 상대와의 소통을 통한 예술임을 증명합니다. 온 국민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녀의 삶 이면에는 가족사에서 비롯된 외로움과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그조차 권력을 현명하게 행사하는 동력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엘리자베스 1세의 이야기는 유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의 권한을 올바르게 확장하기를 원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과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고 싶다면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술을 참고해 보십시오. 그녀가 남긴 자취는 단순히 위대한 여왕이라는 칭호로만 환원되지 않습니다. 바로 남성과 여성, 단호함과 온화함, 지배와 공감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리더십 표본으로서 늘 나래도 여전히 우리를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타고난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주변을 끌어안는 부드러운 힘을 겸비함으로써 왕권의 위엄과 친화력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권력 혹은 영향력을 현명하고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이 균형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생생하게 보여준 것은 단지 강하기만 한 통치자가 아니라 강인함과 유연함을 모두 갖춘 통치자가 시대를 움직이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